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60에서 64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30세 미만 군 장병도 군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영향으로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쯤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방부는 조직적 은폐 의혹을 받는 20전투 비행단 소속 상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모레부터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가 이틀간 진행되는데 최종 승자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대구와 광주는 32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온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부터 60세에서 64세까지 396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젊은 층은 아직 접종 시기를 잘 몰라 자녀 백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20대의 경우에는 수능 응시자가 백신 대상자라는 얘기에 차라리 수능을 다시 볼까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14.8%인 759만여 명입니다. 오늘부터 60세부터 64세까지 396만 명이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하면 접종자는 곧 1,000만 명을 넘깁니다. 사전 예약을 마친 1957년생부터 1961년생까지의 대상자들은 오는 19일까지 전국 병원과 의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화이자 백신 접종은 오늘 군 장병부터 시작하고 얀센 백신은 오는 10일부터 예비군과 민방위, 국방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접종합니다. 자신의 백신 접종 시기를 모르는 젊은 층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20대 초반 사이에는 수능 응시자에게 접종 기회를 준다고 하니 여기에 눈을 돌리자는 반응도 나옵니다. 인터넷을 통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보면 백신을 빨리 맞는다는 정보글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20대들은 아무래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후순위로 밀려났잖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백신을 맞으려고 9월 모의고사를 신청하겠다라는 친구들도 속에서 많이.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자녀 백신을 맞은 사람은 47만 2천 명으로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지도 늘지도 않는 정체 국면 속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 공개할 예정인데요. 단계에 따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458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62명 줄어든 수치로 오늘 확진자 수는 5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 확진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상은 가족, 지인, 우연한 접촉 등 소규모 접촉으로 발생하는 확진자 접촉이 여전히 과반 규모이며 감염 조사 중 비율도 4분의 1에. 서울에서는 송파구의 가락시장과 관련해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유흥주 전발 확진자도 10명 늘어 306명이 됐고 수성구 바 관련 확진자는 누적 45명을 기록했습니다.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여전히 2.5단계 범위에서 정체된 가운데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개편되는 거리두기에서는 현행 5단계 분류가 4단계로 줄고 다중이용 시설 집합 금지도 대부분 폐지됩니다. 사적 모임 제한 기준도 달라지는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단계나 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으로 사적 모임 허용 범위가 늘더라도 백신 인센티브는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백신 접종 계획과 집단면역 조기 달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집단면역 조기 달성을 위해 차질 없는 백신 수급과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전을 펼친 이스라엘이 15일부터 학교를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규제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 나타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에도 12세에서 15세 사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모든 방역 규제를 푼 이스라엘. 오는 15일부터는 이마저도 해제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한때 10,000명을 넘었던 하루 확진자가 지난 5일 4명에 불과했고 중증 환자도 1,000여 명에서 30명대로 줄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체 인구 930만 명의 55%가 넘는 513만 명 이상이 2회차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는 마스크 착용 지침이 유지됩니다. 12세에서 15세 사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Israel has been vaccinating for a few months already the group between 16 and up, so today we're starting with the 12-year-olds.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젊은 층에 나타난 심근염 이상 반응 때문에 고심했지만 예정대로 접종을 개시했습니다. No, I'm not afraid. I think it's 100% safe. 이스라엘은 아동 청소년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도 해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백신 75만 회 분량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은 앞서 중국의 백신 지원 제안은 거절한 바 있는데요. 중국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미군 수송기가 대만 타이베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미국 민주공화 상원의원들은 곧장 대만의 백신 75만 회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we recognize your urgent need and we value this partnership. 한때 방역 청정국으로 꼽히던 대만은 지난달 중순부터 매일 세 자릿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대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 확산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백신 지원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며칠 전엔 일본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4만 회분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중국의 심기는 불편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앞서 대만에 중국산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한 탓입니다. 보란듯이 군용기를 타고 와 백신을 제공한다고 밝힌 미국을 향해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본의 백신 제공을 두고는 정치적 음모가 담긴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 얼마나 더운가요? 네, 오늘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끼면서 서울의 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과 모레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서울도 갈수록 기온이 올라 수요일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경기 북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대구에서도 오전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보이진 않지만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중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19.8도, 안동은 16.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30도, 전주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부실급식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한 취사병이 간부의 식판까지 치워야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요리하기도 바쁜 와중에 취사병들은 간부가 남긴 음식부터 심지어 코푼 휴지까지 치워야 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는데요.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탁 위에 누군가 먹고 간 식판 여러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남은 음식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사용한 휴지도 눈에 띕니다. 자신을 육군 육사단 소속 취사병으로 소개한 익명 제보자가 한 SNS 페이지에 제보한 사진들입니다. 제보자는 간부들이 쓰레기 등을 뒷정리 안 하고 그대로 취사병에게 방치해놓고 간다며 몇 번이나 건의해봤는데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병사들이 밥 치우고 구박받고 인격모독 당하려고 군대 가는 거 아니다. 자기 식판 하나 닦는 게 그렇게 어려웠느냐는 비판 등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육사단은 예하 대대에서 취사병들이 간부 식판을 대신 치워주는 행위가 실제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군내 부실급식 논란에서 국민의 가장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취사병들의 업무 강도였습니다. 국방부는 급식 조리 과정에서 투입 인력을 늘리고 민간 위탁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사병들이 하는 잡무만 줄여도 근무 여건은 나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이렇게 막판 열기가 뜨거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고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김문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11일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근데 투표는 오늘부터 시작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를 하는 당원들의 수가 그러니까 선거인단 수인데요. 32만 8천 명입니다. 이분들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지 후보를 뽑는 모바일 투표를 합니다. 모바일 투표를 미처 못한 분들은 오는 9일과 10일에 양일 동안 당에서 ARS 전화를 걸어 의사를 묻습니다. 이 나흘간의 당원 투표 결과를 70% 반영하고 같은 9일과 10일 양일 동안 진행하는 일반인 상대 여론조사는 30% 반영해 그 결과를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발표합니다. 예. 과거 전당대회를 떠올려 보시면 체육관에 당원들이 대거 모여서 지지하는 후보가 나오면 환호하고 또 투표도 하는 모습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예. 코로나 등의 이유로 이번에는 현장 투표 없이 당사에서 결과 발표만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당원 70%, 일반 30%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앞서는 모습인데 얼마나 앞서고 있나요? 네, 지난주 저희 MB의 매일경제가 의뢰를 한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이 후보는 46.7%를 얻어 나 후보 16.8%와 주 후보 6.7%를 앞섰습니다. 예.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업체 P&R 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도 40.7%가 이준석을 꼽았습니다. 2위 나경원 후보의 19.5%와도 21.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는데요. 이 조사들에서 격차가 조금씩 납니다만 최종 결과의 70%를 차지하는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가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여론조사는 당원을 상대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다면 이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지막 변수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달 27일에 예비 경선이 있었고 예. 오는 11일 본경선의 투표 방식은 이와 조금 다른데요. 예. 의사를 묻는 방식이 1차 때는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씩 반영된 여론조사 방식이었습니다. 당원인 선거인단 32만 8천 명도 연령 지역별로 같은 비율로 2천 명씩만 압축이 되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본경선 때는 당원 32만 8천 명이 1인 1표씩 직접 투표하고 반영도 70%나 됩니다. 예. 예비 경선 때는 당원이지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전화를 받아서 의사표시를 했겠지만 본경선에서는 당의 적극 지지층만 투표를 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준석에 뒤지고 있는 중진들도 자신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큰 당의 오랜 적극 지지층이 훨씬 많은 비율로 본투표에 나설 것이다. 이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사흘 연속 이뤄지는 3번의 TV 토론 역시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예.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 현충일인 어제 천안함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야당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네, 현충일을 전후로 연이틀 K9 자주포 사고 피해자와 함께 천안함 생존자 등을 만난 윤석열 전 총장의 일정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의 일정이 언론이나 유튜버를 통해서 알려졌다면 이번에는 윤 전 총장 측이 직접 기자들에게 일정을 공개했다는 점인데요. 그제 K9 자주포 폭발 피해자를 만난 윤 전 총장은 보훈이 곧 국방이라며 부상자가 회복해 사회에 복귀해 새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까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고요. 예. 어제 천안함 생존자와도 만나서 천안함 괴담 유포 세력은 혹세무민을 하는 자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자신이 직접 작성한 현충원 방명록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윤 전 총장이 언급한 현충원 방명록 메시지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예. 현충일을 전후로 이런 일관된 메시지와 행보가 모두 처음으로 측근을 통해 공개가 된 건데 사실 정치인이 발탁되거나 당선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현충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정 공개는 앞으로 정치 참여를 적극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사실상 대권 도전 뜻을 강하게 내비친 거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야당의 당대표 선거를 전후로 해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네, 주요 정당 역사상 첫 30대 대표 탄생이냐, 경륜을 갖춘 중진의 당대표 등극이냐, 이번 주 금요일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야권의 이준석 열풍이 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자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다시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2달 먼저 후보를 확정하면 흥행면에서 약점이 된다는 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원칙론을 주장한 바 있죠. 민주당 지도부는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일부에서 다시 경선 연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당 후보자 간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경선 일정의 연기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단 모여서 토론해야 합니다.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하면 좋겠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이후에 경선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김두관 의원은 앞서 경선 일정을 미루는 건 당원 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의 소위 이준석 열풍이 불고 윤 전 총장을 포함한 야권 대통합이 예상되는 만큼 경선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기류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9월 경선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해도 2달 뒤 열리는 국민의힘 경선에 흥행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80여 명에 달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번 주에 경선 연기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선 연기 논쟁이 본격화하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소속 택배기사 6,500명이 오늘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조 측은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 회사 책임이라고 밝힌 1차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분류 작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 기사들의 출근과 배송 시작 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 늦어질 예정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보다 더 오른 지역이 벌써 속출하고 있는데 매달 상승률 역시 월 1%를 5개월째 넘어서고 있는데요.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71제곱미터가 지난해 말 6억 원에 거래되더니 최근에는 6억 9천만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거래가가 6개월 만에 1억 원이 뛴 것으로 호가는 이미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아파트가 속한 인천 연수구는 올해만 17% 넘게 급등하면서 작년 한 해 연간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안산 상록구와 의왕시, 시흥시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규제가 비교적 덜한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외곽 도시까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7% 가까이 오르며 18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5개월 연속 매달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실소유자들에 대한 대출이나 세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는 데다 중저가 지역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게다가 보유세가 강화되는 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나면서 시중에 매물도 줄고 있어 아파트값 불안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극장가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들도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흥행에서도 거침없는 속도를 자랑하며 200만 관객에 도달했습니다.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더욱 박진감 넘치는 볼거리를 선사해온 분노의 질주는 올해 개봉작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배우 제이슨 스타뎀은 2년 만에 복귀하며 캐시 트럭, 즉 현금 호송차를 몰고 흥행 대결에 뛰어듭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복수를 위해 거대 조직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스턴트맨을 쓰지 않기로 유명한 제이슨 스타뎀의 생생한 액션이 눈길을 끕니다. 자동차라는 그 기계의 속성상 스토리가 아주 스피디하게 전개가 되고요. 화려하고 긴박한 묘사 등이 관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흥행 패턴은 이제 공포 영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여름을 앞두고 콰이어트 플레이스, 컨저링, 여고괴담이 잇따라 속편을 내놓으면서 관객을 오싹하게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자신의 아기와 함께 도망치던 용의자가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흰색 SUV를 경찰이 뒤쫓습니다. 도로에 다른 차들과 충돌할 뻔한 위험천만한 도주인데요. 추격 끝에 막다른 길에 다다른 용의자는 예상치 못한 일을 벌입니다.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기를 던지고 도망친 겁니다. 2m 정도 떨어져 있던 경찰이 간신히 받아냈는데요. 용의자는 검거됐고 아기는 다행히 다친 곳 없이 무사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유람선에선 아기를 포함한 승객들이 구조됐는데요. 이 예쁜 미소를 지켜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뉴욕시 이스트강에서 운항하던 유람선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승객이 100명 이상 타고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예쁘게 웃는 1살짜리 아기도 당시 승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아기를 포함한 승객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다행히 배에서 빠져나왔는데요. 하지만 승무원들이 배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안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엔 강에서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분실물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물놀이를 하다 소지품을 잃어버리면 보통 포기하게 되는데요. 미국엔 이런 물건을 찾아주는 잠수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강물 속 잠수부가 가리키는 곳에 뭔가 놓여 있는데요. 빨간색 신발이 신겨 있는 의족입니다. 의족 주인은 래프팅을 하다가 의족을 강에 빠뜨렸는데요. 찾을 길이 없어서 새로운 의족을 제작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주인에겐 더없이 소중한 물건인데요. 강물 속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이 잠수부들이 정말 고맙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6월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낮더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32도, 댕구는 33도까지 치솟아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구름이 덮이면서 서울의 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얇은 긴 소매나 반팔 차림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서울도 열기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수요일에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경기 북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대구에서는 오전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곳곳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20.2도, 청주 19도, 대구 20.8도, 부산은 20.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춘천 27도, 대전과 안동 30도, 창원 28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강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금요일엔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